일단은 KBS 부산총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잠시 좀 보겠습니다. 새 후보의 지지도 추이입니다. 우선은 하정우 후보가 37%,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17%,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0%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산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북구 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자, 모 의원님,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정치 초짜라고 또 말하는 하정우 후보. 지금 보면 지난 조사랑 비교했을 때 지지도 추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왜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일단 그 수치를 보면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수치를 합친 수치를 한번 보시고 네. 이번 3차 때 나온 수치를 보시면 오히려 그쪽에서 더 빠진 걸 알 수 있죠. 예. 그런 걸 보아하니 제가 봤을 때는 하정우 후보에 대한 기대치는 물론이거니와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망감이 작용했다. 그 실망감은 어디서 왔을 것인가? 제가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그리고 부산 북갑의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서 정말 트집 잡기. 그렇게 볼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확대 왜곡하는 그런 정치적 공격에 부산 시민들께서 진절머리가 났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보다 더 이 지역 일꾼에 우리 손을 들어줘야겠다. 네네. 하정우란 정치 신인이 불안감이 있었지만 보면 볼수록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더 나아가서 이번 선거는 허니문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허니문 선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신 그 분위기 안에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중앙 정부의 힘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타이밍인데 전재수 전 의원만큼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었다면 그 의문이 차차 해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세를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다 그래요.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리할 것이다. 부산 지역구를 좀 주 의원님께 또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보면은 박민식 후보가 지난 조사랑 비교를 아까 했을 때 보면은 12%, 8%죠.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6%포인트가 반대로 또 올랐고요. 그러면 뭐 단순 산수일지 좀 모르겠는데 지지층이 그럼 한 후보 쪽으로 이동한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500샘플이라는 샘플의 한계가 좀 일부 있고요. 모수가 적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선정된 지가 정말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은 그 전체 북구 갑의 선거를 이제 사실상 좀 끌고 가면서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들과 원팀을 이뤄서 쭉 그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때 보니까 그렇죠. 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다 그쪽으로 결집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만 나오네요. 그래서 그 결집된 힘으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존에는 또 이영풍 후보랑 경선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 직후에 또 경선했던 그 서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 선정되고 좀 더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추이를 봐야만 이거 추세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분의 여론조사 한번 봤는데 그러면 양자 대결 결과를 한번 좀 붙여봤습니다. 하정우 대 일단 박민식 지도가 43대 31, 두 후보 차가 12%포인트가 나고요. 그러면 하정우 대 한동훈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40대 37, 이거는 오차 범위 내에 있죠. 접전 양상입니다. 그러면 주 의원님, 결국에는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부수인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전체 그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합산보다 사실상 저 표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단일화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지층이 일부 겹치면서도 좀 생각이 다른 지지층이 또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어떤 경우에는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단일화 자체가 또 더 분란의 씨앗이 돼서 또 단일화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1 있거든요. 플러스 2가 2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추이는 계속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지금 일단 후보들 간의 단일화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가능성 제로다. 예, 그런 입장이고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을 이뤄내겠다라는 이제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전략이 어디까지 먹힐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또 박형준 뭐 시장 후보부터 해서 저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저희가 한번 결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결집의 양상이 나왔던 것들을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론조사는 아마 선거에 임박할수록 더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추이를 봐가면서 선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 제로라고 하지만은 한동훈 후보는 약간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없다. 이 말은 그럼 주 의원님. 어느 후보로든 단일화 성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혹시 이런 조건이 해소가 되면 뭐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혹시 선결 조건이 있을까요? 글쎄, 이건 후보자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요. 한동훈 후보의 좀 숙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좀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만큼 또 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일부 지지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단일화를 했을 때 시너지가 나려고 하면 서로 이 지지자들끼리 상반되는 지지자들의 간극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상황이 바뀐 게 없으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지지하는 분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북갑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각 구청장들은 또 각 구별로 선거가 다 있는데 이게 단일화에 따른 표가 결집할 거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분산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지금은 답을 정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고 상당한 국회의원들도 상당수의 국회의원들도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그 고민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역시 이 부분도 좀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이상 국민의힘 후보로 강하게 결집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야권 보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판세가 요동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단일화 됐을 때 그 영향을 좀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격차를 더 벌릴 전략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 3표 싸움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상대가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네. 간에 하정우 후보는 부산 북구 주민들만 바라보고 가면 될 것입니다. 네. 소위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네네. 실제 주민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전략을 선택했고 앞으로 그 전략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부산 북구에 제가 듣기로는 뭐 교통, 주거, 교육 여러 문제들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 정말 잘 처리하다가 이제 부산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전재수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 북갑의 하정우 국회의원 이 트리오 삼각편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산 북구 주민들께서 오히려 하정우 후보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를 꼭 해야 되겠는데요. 예. 한동훈 후보가 아마 이제 벽에 많이 부딪히고 있다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벽이요? 예, 저도 이제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예. 이제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번 지방선거는 구청장 후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그다음에 광역의원 후보, 기초의원 후보와 함께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산 북갑에 있는 광역의원, 그러니까 소위 부산시의원 후보와 부산 북구의원 후보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 나아가서 중앙당에 있는 국민의힘
동료 국회의원들께서도 박민식 후보 캠프에 가서 많은 응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처음에 계산하고 나왔던, 본인이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고 나왔던 것과 계산이 틀리게 나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벽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예. 아까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당 대 당의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에 그 개소식 한동훈 후보도 출마 선언을 하고 또 개소식도 했는데 이 출마 선언 현장에서 한동훈 후보를 취재 중인 카메라 기자가 발을 헛디뎌서 무대 밑으로 떨어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한 후보가 이거를 무시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인지하지 못했다. 한 후보의 이런 해명도 있었고 또 괜찮다는 답변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솔직하게 인정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걸 어떻게 다른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그게 더 어렵습니다. 나무호 네. 피격 사건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전혀 뭐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일주일 후에는 어제인가요? 네. 그게 그 이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무슨 아직 외부의 밝혀지진 어떤 않았지만, 미사일이든지 아니면 드론이든지 공격을 네. 받은 거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주진우 역에서도 그 영상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 자리에 만약에 계셨다면 혹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으세요? 그럼 뭐 가정적인 것이긴 예. 하지만 그 영상만 봤을 때 이제 사람이 이제 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고요. 네. 저는 그게 사실 뭐 출마 선언하는 와중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 없었겠죠. 예. 이게 저는 다른 것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이제 말이 붙었어요. 저는 법적 조치요. 예, 근데 그건 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일반 국민들은 그 영상을 보고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서 서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각자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허위 사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건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입에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먼저 입에 올리는 것은 좀 쉽지 않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게 안 보이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 조치를 할 부분은 아니고 한동훈 후보는 후보 입장에서 또 설명하고 네. 또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본 사람들의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날을 세울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하정 후보 상황도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그 손털기 또 오빠 발언 논란 이후에 하정 후보는 최근에 초등학생에게 받은 편지를 SNS에 또 공개했더라고요. 추시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이 아니라 삼촌이란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하정 후보는 지금 유세 현장에서 한 시민과 대화를 하다가 이 오빠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정청래 대표가 옆에 와서 오빠라고 시켰고 저도 하기 싫었는데 애가 오빠라고 하길래 저도 오빠 이랬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하기 싫었다. 정청래 대표 때문이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책임 떠넘기기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거죠. 설명 또는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하정우 후보의 상대편에 있는 후보들이 계속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고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 오빠 발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떠넘기기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산 북구에 대한 이슈 하나하나를 더 점화를 시켜서 예. 부산 북구로에 관심이 쏠리게 만들어야지 이런 내용으로 공격해봤자 전혀 득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상대 진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반면에 동시에 우리 하정우 후보 역시 조심할 부분은 또 조심해야 된다. 하나하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럼요. 거를 다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정말 뭐 AI 수석 출신답게 똑똑하게 습득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출신으로 좀 더 유머러스하게 이제 형이 아니라 삼촌이야. 삼촌이라고 하는데 삼촌이라는 표현보다 예. 저는 아저씨라는 표현을 쓴다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경종 아저씨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진영 내 싸움.
이 경기 평택을에서도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간 공방이 꽤 여러 차례 있었죠. 뭐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또 진정성 없다. 그러니까 또 관심을 좀 줄여라. 뭐 이렇게 계속 오가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후보 중에서 한 명의 SNS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민주당에서만 줄곧 정치를 해왔던 문 전 대통령이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조국 후보에게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지금 이 게시물도 조국 후보 얼굴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승리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 것에 좋아요를 눌렀다. 모 의원님, 이게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있었던 친분 때문에 응원하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싶어요. 저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합정로 어떻게 나오죠? 인간적인 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응원이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말 동고동락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 대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조국 후보에게 네. 응원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응원 좋아요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이기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사실상 영입을 직접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도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좋아요로 눌러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좋아요라는 것이 표현이 좋아요이지 솔직히 이제 관심의 표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이제 관심을 좋아한다라고 하기 전 단계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연 설명 많이 하셨는데. 근데 애써 갈등을 봉합하시려고 하는데 이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이 좋아요가 친명 갈등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엄연히 경쟁 관계예요. 둘 다 당선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 후보를 놔두고 지금은 다른 당의 후보한테 지원을 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조국 그 후보자에게 굉장히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누른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의 조직표들이 결집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후보로서 문재인 그 후보가 대통령까지 당선된 분인데 지금은 다른 당의 후보를 민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국 그 후보자가 좀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였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차피 합당을 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더 나으냐의 정도의 이슈였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전함으로써 저는 굉장히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너무 과대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친명 대 친문. 친명 대 친문의 논란은 저희 당 내에서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의 현재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중심의 계파와 거기에 반대하는 계파,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동훈 후보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또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뼈아픈 모습들이라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아요를 하나 누른다고 해서 평택의 표심이 움직이지 않는다. 평택의 표심은 평택 주민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평택의 당원분들께서 주도하시는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통령께서 그 본인과 인연이 있는 분에게 좋아요 누르는 거 가지고 그렇게 침소봉대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작은 표현 하나, 움직임 하나도 이렇게 큰 의미 부여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볼게요. 지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국 후보가 평택에 2달짜리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국민의힘의 유이동 이 평택을 지역의 후보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 공세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조 후보 측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급하게 매물을 좀 잡아야 돼서 처음에 2달짜리 계약을 했고 지금은 아파트 1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주 의원님, 아파트 월세 계약을 2개월만 하는 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국 대표 특유의 너무 그 계산적인 부분이 저는 드러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산적인 부분이에요? 집을 내놓는 사람이 2개월만 내놓을 리가 없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은 계약 관련된 복비도 내야 되죠.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2개월만 딱 계약하고 집주인이 거기 살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어쨌든 계약은 했네요. 네, 계약을 길게 할 텐데 아마 조국 그 후보자 입장에서 2개월을 요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당락에 따라서 본인이 그 평택을 지역에서 당선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거기서 안 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2개월 계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주인이 2개월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리는 쪽에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황상 너무 좀 명확해 보이고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측에서 그렇게 한 것이 매매가 아니군요. 네. 월세 계약하는 월세 계약하는데 사실 뭐 다 계약해 보셔서 알지겠지만 집주인이 2개월짜리로 내놓는 경우는 없거든요. 임차인이.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1년 단위로 또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 출마하는 지역을 본인의 당선 가능성의 여러 정치 구도를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평택 지역에 대한 공부가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그 평택에 대한 어떤 애정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저는 유이동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이제 지적받고 그게 뼈 아프다 보니까 계약을 바꾸긴 했지만 좀 매우 부적절하죠. 지역에 출마하시는 분이 2개월짜리 계약을 한다?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다. 또 2개월 하고 나서 1년 계약을 했고 쭉 살 계획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주진우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궐 지역을 살펴봤는데